안녕하세요. 세모TV 세모절세왕 사회자 쌤입니다. 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지난주 모신 절세미녀 그리고 마을세무사 이 두 분을 다시 한번 모셨는데요. 네,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세무조치 절세미녀 김민지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무조치 마을세무사 서성우입니다. 그 종합소득세 저도 많이 들어본 세금이고 아마 저한테도 해당되는 세금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구체적으로 종합소득세가 뭐냐라고 물으면 저도 말할 자신이 없거든요. 네,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성훈 세무사님. 네, 혹시 사회자님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태어나는 거하고 죽는 거? 그렇죠. 하나는 맞아요. 그럼 세 가지로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태어나는 거와 죽는 것과 세금입니다. 즉 세금은 우리가 살면서 모든 소득이 있으니까 그 소득에는 항상 세금이 붙거든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회사 다니는 거 혹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이제 사업 소득 그 모든 소득에 대하여 세금 신고를 하는 게 종합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세금을 성격별로 세세하게 분류해 놨는데요.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있으시거나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또는 양도소득, 회직소득 이런 거에 대해서 소득이 있으시면은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게 종합소득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돈을 버시는 모든 분들이 내는 세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저 같은 직장인이랑 그리고 또 사업을 하시는 뭐 사장님들하고 조금 양상이 다를 것 같은데 차이점이 있을까요? 서성 세무사님. 직장인 같은 경우는 사실 회사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연말정산이라는 거 해줍니다. 네네. 그러니까 직장인은 대신 어디다 맡겨서 할 필요는 없고 그냥 회사에서 해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 직장이 없는 사업주분들은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직접 해야 되느냐 누가 해주는 거냐. 네. 근로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5월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 혹여나 근로자분들 중에서도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꼭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인데요. 제가 첫 직장을 다니다가 중간에 관뒀었어요. 그리고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한 게 아니라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쉬었는데 그때 이제 연말정산을 안 하고 그만뒀죠. 그러고 나서 잊고 살았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통지서가 날라오더니 세금 안 냈습니다. 가산세까지 해서 내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종합소득세를 혹시 안 내거나 아니면 미처 기간에 맞춰서 못 내게 되면은 어떤 불이익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신고를 안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을 거고 신고도 안 했고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납부도 안 했으니까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회자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연말정산까지 안 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사실 연말정산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금 신고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1년 동안에 벌여들인 급여와 내가 급여를 벌기 위해서 쓴 비용들 혹은 공제들 그런 것들을 신고해서 세금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혜택을 하나도 못 받으시고 국가에서는 단순한 기본적인 공제들만 넣어서 신고를 넣었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신 것 같습니다. 네, 저처럼 가산세 같은 안 내도 되는 세금 더 내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5월에 제때에 꼭 신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저도 잘 이제 감이 안 오니까 제가 개인 사업자예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매출이 100만 원밖에 안 돼. 엄청 적죠. 근데 비용은 한 달에 제가 1000만 원씩 쓰고 있어. 그럼 실질적으로 저는 벌어들이는 소득이나 수익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그러한 경우는 이제 결손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세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도 꼭 신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그러한 결손이 나면은 그런 결손금이 창고에 쌓입니다. 근데 그 창고에서 10년 동안 보존을 해주고 10년 동안 사장님이 수익이 나면은 그 결손금에서 빼서 수익에서 결손금 차감해서 세금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저희 이제 거래처 중에 한 곳에 예시를
들어봐 드릴게요. 네네네네. 네,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이 오셨는데 직접 연도에 너무 결손이 많으셔서 사실 이 세무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안 쓰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 연도에 바로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셔서 이제 세금 폭탄을 맞을 것 같다 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오신 거예요. 행복한 고민이네요. 그렇죠. 행복한 고민이신데 이제 그 전년도에 사실 세금 처리나 뭐 이런 장부 작성이나 이런 걸 잘 해놓으셨으면 네. 그 결손금을 올해 예를 들면 차감을 해서 수익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절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 전에 그런 사전 준비를 안 하셨기 때문에 기록이 안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대로 그냥 세금을 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뭐 올해는 결손이 많이 날 것 같다 하시더라도 이 결손금을 쌓아두시는 거를 나중을 위해서 적절하게 절세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제가 사업을 해도 아니 내가 벌어들인 게 없는데 뭐 낼 게 없는데 세금 나는? 뭐하러 신고해? 이럴 것 같거든요. 아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10년 안에 언제든지 내가 수익이 발생할 경우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해야 한다. 아,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이 정도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 이거를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음식점을 하고 있고 한 달에 월 매출이 한 2천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다라 그러면 종합소득세가 대충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이것도 굉장히 행복한 네,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쵸. 첫 때부터 매출이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성공한 개업 초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매출이 2억 4천 정도 나왔다 하면은 당인 연도 복식부기 대상 의무자인 매출 규모 1억 5천 이상이 되셔서 단순경비율 배제 사업장이 되세요. 네. 바로. 그러면 우리가 단순경비율이 예를 들면 80%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단순경비율 대상자면 80%의 경비율을 인정받으실 수 있는데 네. 이게 배제가 되다 보니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장을 안 하셨을 경우에는 10%의 기준경비율밖에 못 받으세요. 아. 결국에는 이제 2억 4천의 10%인 2,400만 원밖에 비용 인정을 못 받는다는 의미인 거죠.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의미인데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그 세금이 6천만 원 정도 나와요. 굉장하죠? 근데 벌고 세금으로 다 냈네요. 그렇죠. 근데 음식점의 경우에는 인건비랑 식자재 매입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사장님들께서 일반적으로 50% 이상 비용 지출을 하시거든요. 그럴 경우에 장부 기장을 하셨으면 우리가 50% 이상의 비용 처리를 하실 수 있고 그렇게 50%만 적용을 했을 때도 한 세금이 2천만 원대로 줄거든요. 약 4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줄이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무사와 적절한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서승우 세무사님 혹시 네, 이제 김민지 세무사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요식업 같은 경우는 표준 소득률이 약 10% 내외입니다. 그러면 2억 4천을 썼으면 그 중에 90% 정도는 경비 처리를 하는 건데 그 90% 경비 중에 이제 주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건비, 네. 두 번째가 임차료, 세 번째가 원재료. 근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의 보통 신고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실제로 돈은 지급했음에도 인건비 신고를 안 했으니까 경비 처리도 못 받고 또 인건비 신고 못해서 불성실 가산세도 나오고. 근데 이 인건비 신고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은 요새는 근로자들의 이제 또 실업급여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근로자들도 이제 많이 알아서 퇴직을 했을 때 실업급여를 이제 고용노동부 신청에 넣는데 인건비 신고가 안 돼 있으면 실업급여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럼 그분이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면은 그 화살이 바로 대표님한테 오죠. 그럼 범칙금 같은 게 나오게 되나요? 벌과금 있죠. 일단 근로계약서 안 쓰면 최소한 500만 원 나오고 네네네. 이제 인건비 안 썼으니까 그거에 대한 가산세도 꽤 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고를 안 함으로 인해서 세금 혜택 못 받고 벌과금은 다 맞고 그런 이제 불이익이 있죠. 아무래도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개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업해서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매출도 얼마 안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좀 안 해도 되겠거니 잊고 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 처음에 개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세무사님한테 이렇게 기장계약이라고 하죠, 우리 흔히 이렇게 전문적인 그걸 맡겨야 되는데 그런 거는 어느 시점에 세무사님 통해서 맡기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 부분도 사실 이제 저 입장에서는 사업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무 분야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까 얘기로 잠깐 돌아가면 요식업 같은 경우는 가족 회사가 되게 많아요. 네. 어머니가 일해주신 경우 있고 따님이 일해주신 경우 있고 그런 경우 인건비 신고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 기본적인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세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사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면 간이가세자로 할지 일반가세자로 할지부터 시작해서 대다수 분들이 간이가세자가 유리하다고 하지만 이건 또 맞는 말은 아니거든요. 어떤 그 사업장님의 혜택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상담받으면 좋을 거고, 그다음에 업종 업태는 어떤 걸 선택해야 좀 더 유리할지 그런 기초부터 시작해서 한번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그 사업장이 좀 탄탄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제 생각은. 저는 판단 기준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안내를 좀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 회사에 근로자나 뭐 프리랜서나 일용직이 있어서 인건비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네. 그 인건비 신고는 일단 매달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네네. 있거든요. 근데 4대 보험이나 소득세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직원이 첫 해부터 있을 예정이다 라고 하시면은 기장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음식점처럼 네네. 매출이 갑자기 개업 첫 해부터 많았을 경우에 세금 비교만 해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기장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래서 개업 첫 해부터 우리 회사의 매출이 많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면은 기장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매출의 규모에 따라서 시기를 결정하시면 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작부터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가장 베스트가 되겠네요. 종합소득세 이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혹시 세무사님들 알고 계시는 절세 팁, 꼭 뭐 세무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은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하는 항목들이 있으시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하기보다 오히려 감소하신 사업장 분들이 많으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세금을 100만 원 줄이는 것과 매출 2천만 원을 올리는 것이 같은 효과라면 믿어지시나요? 네, 그만큼 매입 관리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우리가 사소하게 놓치고 있었던 비용들에 대해서 증빙 관리만 잘 하셔도 세금 100만 원은 쉽게 줄이실 수 있거든요. 그 그렇죠. 비용 관리에 대해서 세무사님이 한번 일단은 사업주님이 꼭 하나 명심해야 될 거는 나한테 돈이 나가면 뭔가 받아야 됩니다. 즉 뭔가 샀으면 영수증을 받아야 될 거고 인건비로 나갔으면 받을 건 없죠. 그럼 우리가 이걸 대신에 신고를 해서 국세청에서 영수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 대원칙만 정해지면 일단 절세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와 더불어서 돈이 나가지 않았음에도 좀 경비 처리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좀 혹시 감이 돈이 안 나갔는데 경비 처리 해준다고 하네요, 국가에서.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경조사비입니다. 경조사비 청첩장, 뭐 경조사비 돈 내면 경조사비를 냈다고 뭔가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런 부분을 인정해줘서 우리가 요새는 모바일 청첩장 같은 거 많이 오잖아요. 네. 그거를 스크린샷 해두고 이제 세무사한테 전해주면 그게 건당 이제 사회통념상 20만 원 정도는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한도가 있어서 그 한도는 이제 사업장의 매출마다 다르니까 그건 아마 담당 세무사와 연락해서 아마 한도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그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 거래처는 이렇게 안내를 드려도 귀찮으셔서 이거를 안 모으시고 안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네네네. 제가 증빙 관리할 수 있는 이 세무장부 어플을 소개를 시켜드렸더니 그때 바로 증빙을 올리실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비용 관리를 세무장부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 절세 팁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종합소득세는 꼭 기한 안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소득이 있던 없던 유리한 거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들에 대한 증빙들을 잘 모아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요약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두 분 세무사님, 종합소득세란 무엇이다? 라고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종합소득세는 긁지 않은 복권이다. 이게 긁었는데 꽝이 나오면 세금 내야 되는 거고,
혹시나 환급세액이 나오면 환급 받으니까 네네. 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복권들을 많이들 버리신다. 그 복권을 많이 버리신다. 아, 네. 저도 똑같은 맥락으로 종합소득세는 13월에 급여다라고 정의하고 싶네요. 네. 비용 증빙을 잘해서 우리가 신고를 잘하면 그만큼 세금을 줄이는 것만큼 저희가 더 가져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복권의 개념처럼 네네네네네. 13월에 급여가 될 수 있다라고 네네.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의 개념부터 절세 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세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련된 증빙 자료들을 하나씩 잘 모으는 습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습관은 세무장부를 활용하시면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으셔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장부에서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한 세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세무 컨설팅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하단의 링크를 통해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장부는 사장님들의 성공과 절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세무TV에서는 더욱더 유익한 절세 정보를 많이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